안녕하세요. 자상하면서도 멋진 남편을 만나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즐기기도 한 것이란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부부 사이가 되는 것도 정말 특별한 인연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하는데도 참 남다른 곡절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아닌데도 막상 당시를 떠올리니까 까마득한 과거 같은 기분이 드네요. 저는 당시 평범한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나름 규모가 있는 기업이었는데요. 직원 수도 꽤 많아서 얼굴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죠. 제가 맡은 업무는 월말에 특별히 바쁜 일이었어요. 특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서 더욱 예민해지곤 했죠. 그런데 제가 그만 업무상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일이 있었어요. 좀처럼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성격인데 그땐 정신을 어디다 갖다 팔았는지 엉뚱한 사고를 치고 만 겁니다. 당연히 엄청 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실수 하나로 회사에 끼친 금전적 손해가 정말 컸으니까요. 배상 책임을 받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이었네요. 저는 직속 상관에게 눈물이 쏙 빠질 만큼 꾸중을 듣고 회사 건물 구석에 가서 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렇게 한참 훌쩍이고 있는데 제 등 뒤에서 낯선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만 울어요. 어차피 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어머 깜짝아. 누구세요? 저요? 저도 이 회사 직원인데요. 해외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왜 그렇게 울고 계셨어요? 너무 서럽게 우셔가지고 제가 나와본 거예요. 저희 부서가 바로 울고 계신 곳 바로 위층이거든요. 어머,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민폐를 부렸네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회계팀에 계시죠? 직원 식당에서 몇 번 봤는데. 네? 아, 네, 맞아요. 혹시 혼나셨어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네.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왜 우시면서 장거장 나쁜 새끼 막 이랬어요? 네? 그, 그건 처음 본 그 남자 때문에 전 얼굴이 달아오르고 말았습니다. 정말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 남자는 그런 제 모습이 재밌다는 듯 싱글싱글 웃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그 남자와의 첫 만남이었네요. 얼굴을 모를 땐 몰랐는데 얼굴을 알고 나니까 회사에서도 자꾸 그 남자와 마주치게 되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제게 불쑥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자기랑 술 한잔 마시면 제가 하늘에 반할 거라나요? 사실 당돌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그 남자에게 저도 호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 그 사람의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예고처럼 함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남자에 대한 호감이 쭉쭉 커지는 겁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재밌게 잘하는 매력이 철철 넘치는 남자였어요. 그래도 여자가 데이트 한 번에 마음을 다 줄 수가 있나요? 전 그 남자에게 별로 관심 없는 척
튕기고 있었는데요. 얼마 후에 그 남자가 제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오정현 씨, 왜 저한테 연락 안 해요? 네, 제가 왜 김경태 씨한테 연락해야 하는데요? 저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김치국 마시는 소리예요. 밥 한 번 같이 먹었다고 제가 막 남자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아, 아니었구나. 전 정현 씨가 저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 정현 씨가 너무 좋은데 어떡하죠? 네? 아니, 갑자기 그런 말을 이런 데서 하시면. 거 봐요. 얼굴 빨개지네. 저 좋아하는 거 맞잖아요. 뭐라고요? 그 남자의 너스레에 홀라당 넘어가고 말았죠. 그날부터 우리 두 사람은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남자친구로 만나다 보니까 우리에겐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첫 번째 문제는 남자친구와의 나이 차이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6살이나 어렸어요. 요새는 연상연하 커플이 흔하지만 당시만 해도 그렇게 흔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남자친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선 어려운 문제였어요. 연애를 할 때는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다고 쳐도 관계가 발전하고 결혼 얘기가 오고 간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집안 차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 벽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셨어요. 교편을 잡고 계셨던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일찌감치 기농을 하신 상태였죠. 반면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을 하신 분들이셨다는 거예요. 남자친구에게 자세한 얘기를 듣진 못했지만 강남에 큰 주차장을 운영하시고 건물도 몇 채나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또 지역사회에서 여러 일들을 도맡아 하시며 유명세도 있는 분들이셨네요. 평범한 저희 부모님들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역시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은 그런 거 따지는 분들이 아니라면서 저를 안심시켰지만 저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정말 어렵겠다는 예감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더 이상 정이 들기 전에 남자친구와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이루어지지도 못할 상대를 붙잡고 있는 건 서로에게 무익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남자친구는 그저 절 만나는 게 좋아 죽겠다는 듯 열정을 다해서 제게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전 적당한 때를 골라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구했네요. 남자친구는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화들짝 놀라더군요. 자기한테 정말 미안한데 이제 우리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 뭐? 정말 우리 헤어지자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난 나이를 점점 먹잖아. 언제까지 연애만 하고 살 순 없어. 나도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지. 그게 나랑 헤어지려는 이유야? 나랑 결혼하자. 나랑 결혼하면 되잖아. 나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그 말 되게 현실성 없는 거 알아? 우리만 좋다고 결혼이 되니? 자기 부모님이 날 반기시겠냐고. 그러니까 서로 상처받기 전에 깔끔하게 헤어져. 그게 맞아. 그럼 내가 허락받아오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지? 남자친구가 오기를 부리며 자기가 결혼 허락을 받아오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하도 자신만만하게 나오길래 전 제가 오버를 하고 있나 싶었어요. 저는 한 번도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정말 조건 같은 건 따지지 않는 그런 부모님이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며칠 후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하더군요. 부모님한테 허락받았어. 내가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하니까 너무 잘 됐다고 하시는 거야. 하루라도 빨리 자기를 만나보고 싶으시대. 그게 정말이야? 내가 자기보다 6살이나 많다는 말도 드렸어? 그렇다니까. 내가 다 말씀드렸더니 사람만 좋으면 아무 상관도 없다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자기야, 아무 걱정 말고 우리 부모님 보러 가자. 부모님이 자기 직접 보고 나면 더 좋다고 하실 거야. 정말 그럴까? 남자친구의 말에 제 의심도 걷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자친구보다 연상인데도 절 반긴다는 말이 감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 남자친구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됐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정연이라고 합니다. 아유, 어서 와요. 정말 반갑네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환하게 웃으며 절 반기시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상까지 차려주셨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갇혀 살았는지 알 수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왜 저는 괜한 자격지심으로 남자친구랑 헤어질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남자친구 부모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하고 좋았습니다. 남자친구 또한 입이 귀에 걸려 있더군요. 아휴, 이거 어쩌지? 과일을 사온다는 게 깜빡했네. 아니야, 어머니, 저 괜찮아요. 과일 안 주셔도 돼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우리 같이 과일 사러 다녀올까? 그럼 그럴까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함께 과일을 사러 가잔 말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쪼르르 따라 나섰습니다. 절 반기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과일 가게 함께 가자는 것조차 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 곧 깨달을 수 있었네요. 이제 우리 둘만 있으니까 말 편하게 할게. 정현 씨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솔직히 나 이 결혼 허락할 수가 없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나도 이런 말하는 거 마음 아프고 불편해.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니잖아. 경태보다 한두 살도 아니고 6살이나 많은데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게 가당키나 해.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지만 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어머니, 나도 철없을 적에 경태를 갖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아들 나이 많은 여자한테 주고 싶겠어. 그건 정현 씨도 이해하지? 경태가 하도 고집이 센 녀석이라 걔 앞에선 반대한다는 말을 못하겠어서 내가 정현 씨한테 따로 말하는 거야. 적당히 핑계대고 우리 경태랑 헤어져줬으면 좋겠어. 정현 씨가 배려해주면 나도 그 부분은 따로 보상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응?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제 기대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어쩐지 일이 잘 풀린다 했습니다. 아들의 온고집에 절 반기시는 척을 한 거였죠. 그리고 그 본심을 제게 고백하며 남자친구랑 헤어져 달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을 애써 감추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울었어요.
저도 남자친구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짐작은 했는데 막상 이런 프리즘을 받고 나니까 기분이 정말 비참해지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남자친구와 진짜 이별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 아무래도 너랑은 아닌 것 같아. 미안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도 다 허락하셨는데. 미안해. 설령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각자 갈 길 가자. 정은아, 정말 왜 이래?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야지. 무조건 헤어지자고만 하면 그게 말이 돼?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싶어. 진짜 너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미안해. 마음에도 없는 말로 남자친구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이별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축복받지 못한 결혼은 자신 없었어요. 그래서 더 모질게 남자친구를 밀어내야 했죠. 일방적이긴 했지만 전 그렇게 남자친구와 이별을 했네요. 그렇게 한 두어 달쯤 지났을까요? 남자친구가 퇴사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서로 부서가 달랐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남자친구의 퇴사는 제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별은 했어도 회사까지 그만둘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남자친구가 애정을 갖고 다니던 회사라서 더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진짜 흔들리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회사까지 그만둘 생각을 했을까? 나에게 최선을 다했던 남자친구에게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정말 많은 생각들이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민에 거듭한 끝에 남자친구 말이라도 들어보자는 심정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정은아, 너 지금 어디야? 회사 그만뒀다며 왜 그랬어? 더 이상 다닐 이유가 없으니까. 뭐? 왜 다닐 이유가 없는데? 너랑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회사를 다니는 이유였는데 이제 그 이유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다닐 필요가 없지. 그래서 사표 썼어. 그런 말이 어딨어. 나랑 회사 다니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혹시라도 너랑 마주치면 나 너무 힘들어. 나 겨우 버티고 있는데 너 만나면 무너지게 될까봐 무섭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 사람의 말에 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남자친구와의 이별에는 저만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 역시 저 못지않은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 사람은 절 잊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별인지 혼란스럽더군요. 저는 제가 참 비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 진심으로 싸울 각오가 없었던 겁니다. 그저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조건이 되지 못하니까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구에게 빼앗기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제가 그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했네요. 경태 씨, 내가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견뎌보자. 세상이 무너져도 서로 붙잡은 손 놓지 말자. 그게 정말이야? 그럼 우리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을게. 내가 잘못했어. 소면아. 전 그렇게 다시 남자친구와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우린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았어요. 이렇게 서로 그리워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참 바보 같았단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뭔데? 왜 나랑 헤어지겠다는 결심을 한 거야? 우리 부모님도 자기 엄청 반대해주셨잖아. 자기 걱정은 부모님이 우리 결혼을 반대할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었어? 그런데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냐고. 아, 그건 그냥 내가 경태 씨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거야. 그런 거야? 자기가 왜 내 발목을 잡아?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알았지? 그래, 알았어. 갑자기 이별을 택한 이유를 묻는 남자친구에게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네 어머니가 날 엄청 반대하신다. 날 따로 불러서 조용히 헤어지라고 부탁하셨다. 나도 억울해 죽겠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꼭 삼키고 말았습니다. 만약 진실을 얘기했다간 남자친구 집안에 풍파를 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무심코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님이셨어요. 여보세요? 정연이니? 나 경태 엄마야. 네? 아, 네. 안녕하셨어요. 경태랑 다시 만나기로 했다면서? 경태가 신이 나서 말하더구나.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대체 왜 그런 거니? 설마 두 사람 진짜 끝까지 갈 생각은 아니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생각을 참 많이 해봤는데요. 저 경태 씨를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어요. 어머니,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런데요, 저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 경태 씨한테도 잘할 거고 어머님한테도 잘할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끈질긴 구석이 있네.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알아서 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결혼이 무슨 장난이니? 어차피 결말은 비극인데 정말 끝까지 가봐야 알겠어. 어머니,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절 봐주세요. 제가 경태 씨보다 나이가 많긴 하지만 그게 꼭 저희 두 사람의 행복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너 참 순진한 구석이 있구나. 내가 나이만 가지고 이러는 것 같니?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다며 경태가 걷어찬 선자리만 해도 의사 집안에다 검사 집안에다 심지어는 정치인 집안도 있었다고. 그런데 내가 꼭 농사꾼 집안이랑 사돈을 맺어야겠니? 네가 나였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 됐고 막장 드라마 보기 싫으면 알아서 정리해라. 네가 못하겠다면 하는 수 없지. 내가 외동아들 어깃장 보기 싫어서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한 건데 그게 안 되면 어쩌겠니? 사회풀이라도 해야 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난 분명히 경고했다. 어머니의 서슬퍼런 경고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당장 무슨 해코지라도 하실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전 결국 그제서야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전부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왜 이별을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머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전부 다 말해주었죠. 그 말을 왜 이제야 해? 나한테 말해줬으면 내가 어떻게든 해결했을 텐데.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어?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이젠 아니야. 아무리 어머님이 우리 반대한다고 해도 나 경태 씨랑 끝까지 함께 할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렇게 말한 남자친구는 어머님과 단판을 지으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 가슴을 졸였지만 어떻게 해서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남자친구가 커다란 짐가방을 메고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어머, 경태씨, 이게 다 뭐야? 설마 집에 나온 거야? 그렇게 됐어. 당분간 자기 집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되지? 엄마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시네. 아, 그랬구나. 그래, 어서 들어와. 남자친구가 허락을 받지 못했다는 실망감보다 나를 위해 끝까지 싸우려는 모습이 듬직하게 보였습니다. 이런 남자친구를 두고 헤어지기만 하려고 했었다는 게 부끄럽게 생각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남자친구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우리 이번 주에 시골 내려가자. 응? 시골? 갑자기 시골은 왜?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는 인사 안 드릴 거야? 내가 결혼할 남자 데려간다고 말했는걸? 뭐, 정말? 하지만 정연아, 나 지금 가출 중에다가 직장도 없는 백수인데 어떻게 이꼴로 자기 부모님을 만나.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경태 씨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거잖아. 그런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자. 가서 우리 상황 정확히 말씀드리고 결혼 허락받자. 저는 씩씩하게 남자친구를 데리고 친정부모님이 계신 시골로 내려갔어요. 자네가 우리 정연이 데려가겠다는 도둑놈인가? 예? 아, 예, 아버님. 하지만 누구보다 정연이를 행복하게 만들 자신 있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아, 현재 직업도 없다고 하던데 거품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네, 그렇긴 하지만 곧 재취업을 할 예정입니다. 평생을 정은이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뭐라고? 하하, 이 사람 참. 친정부모님은 호기로운 남자친구를 좋게 봐주셨어요. 물론 제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이유도 있었지만 선한 인상의 진솔한 모습이 무척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한쪽 집안 부모님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자고 우린 서로를 다독이며 버텼죠.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희 집에서 지낸 지 석 달쯤 지났을 겁니다. 남자친구와의 동거 아닌 동거 생활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고요. 그 사이 남자친구는 다른 회사 취업에 성공해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우리의 미래를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허락받지 못한다면 결혼식은 생략하고 이렇게 시작하자는 약속 또한 상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남자친구 어머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잔뜩 긴장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내가 안녕 못했다는 건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지? 경태, 지금 너랑 같이 지내고 있니? 네? 네, 죄송합니다. 아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제명에 못 산다 못 살아. 뒤엎고 부모 말을 무시하고 이 사단을 만드는구나. 너나 경태나 똑같다 똑같아. 정말 이렇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 저희 진짜 잘 살 자신이 있어요. 저희 두 사람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와서 믿고 자시고가 어딨어. 여태 둘이 같이 지냈으면 통거나 마찬가지인데. 아휴, 이젠 나도 모르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상견례 날짜 잡어. 네? 상견례요? 어머니, 지금 상견례라고 하셨어요? 식 올리려면 상견례부터 해야지. 어른들끼리도 할 말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려. 네, 그렇게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저희 두 사람을 인정하신 겁니다.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엄청 커다란 산을 넘었으니 이 모든 게 순조로울 거라고 생각했죠. 이 소식을 들은 남자친구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더라고요. 정말? 정말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상견례 날짜 잡으라고 했어? 그렇다니까. 식 올리려면 당연히 상견례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 내가 틀림없이 들었다니까. 우와, 드디어 엄마가 허락을 하셨네. 정말 잘됐다.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볼게. 그래, 우리 진짜 결혼하게 되려나 봐. 우리 두 사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한없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 친정 부모님과 남자친구 부모님은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희 결혼을 인정하기 위해 상견례를 제안했던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 어머님은 저희들을 갈라놓기 위해 최후의 카드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상견례가 시작되자마자 알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정연이 엄마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네요. 그렇군요. 그런데요, 사실 전 하나도 반갑지가 않네요. 예? 전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 나온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확실히 해둘 게 있어서 뵙자고 한 겁니다. 아니,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무척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러우시다고요? 설마 저보다 더 당황스러우시려고요? 저기요, 솔직히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닙니까? 딸 팔아서 장사 참 잘하시네요. 네? 아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딸 팔아서 장사를 하다뇨.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제 말이 틀립니까? 두 분 벽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정한이를 저희 집안에 시집 보내서 뭐라도 챙기시던 모양인데 어림도 없습니다. 전 절대로 정한이를 며느리로 받아줄 생각이 없거든요. 모름지기 사돈을 맺어도 각자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맺는 게 맞는 거죠. 닦아놓고 말해서 농사꾼 사돈이 말이나 됩니까? 어디 농사꾼 집안이 강남 부자 집안에 비벼요. 안 그래요? 뭐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망발에 거기 모인 가족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는 상견례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희 결혼을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한 자리였을 뿐이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 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어른들 다 모셨는데. 니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른들한테 말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넌 잠자고 있어.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중에 나랑 다시 얘기해요. 네? 시끄러워. 네가 언제 내 말을 듣기나 했니? 상견례자는 바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난동 수준에 가깝게 소리를 질렀고 남자친구는 그런 어머니를 말리기 위해서 진땀을 빼고 있었죠. 저는 친정부모님의 난감한 표정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네요. 그런데 그 광경을 가만히 보고 계시던 친정아버지가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 혹시 말입니다. 조남이 박경숙 씨 아니세요? 네? 제 이름 맞는데요. 그런데 그쪽이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고등학교를 땡땡 고등학교 졸업하셨죠? 네? 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4반이셨죠? 경수가 아직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니? 눈이 동그래진 어머님이 저희 친정아버지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손뼉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5강연 선생님? 맞죠? 어머머 선생님. 저와 남자친구는 친정아버지한테 넙죽 엎드려 큰절을 올리는 어머님을 보고 오한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친정아버지를 이상가족을 만난 것처럼 부둥켜 안고 발을 동동 구르시더라고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선생님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그랬니?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학교를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오게 됐어. 예나 지금이나 카랑카랑한 거 보니까 사고뭉치 경숙이 아직도 그대로구나. 선생님도 참, 그때 세월이 언젠데요. 저 이제 사고 안 쳐요. 아니 그럼 정연이 아버님이 선생님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인연이 이래요? 네? 그러게 말이다. 내가 제자랑 사돈을 맺게 생겼구나. 그런데 경수가 우리 정연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니? 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선생님. 내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애 참 바르게 잘 컸다. 여태껏 부모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는 애야. 네 아들이랑 나이 차가 좀 나긴 하지만 그만큼 마음도 넓은 애란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경숙이 네 재산에 아무 욕심 없다. 그저 자식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니? 네, 알아요, 저도.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막말을 했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네가 학교 그만두겠다고 자퇴서를 들고 왔을 때 내가 얼마나 말렸어. 언젠가 네가 나한테 그랬지?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고. 경수가 우리도 애들이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떻겠니? 아, 선생님도 참. 세상에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요?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의 제자셨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저희 아버지는 그냥 선생님이 아니었고
당황하던 어머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해준 등대 같은 선생님이었답니다. 어머님이 남들보다 일찍 애를 갖고 갖은 고생을 다할 때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셨다죠. 그런 선생님 덕분에 어머님은 엇나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었다고 해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셨어요. 선생님 따님이라면 볼 것도 없죠.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저 너무 속물됐죠? 베풀면서 살라는 선생님 가르침을 다 잊고 또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철없는 모습을 보여드렸네요.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 아니다. 부모라면 응당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제 애들 인생은 애들 스스로 선택하게 하자. 내가 옛날에도 너한테 말했잖니.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라고. 안 그러니? 네, 선생님 말씀이 다 맞네요. 그렇게 할게요. 이젠 애들이 선택해서 잘 살아주길 바랄게요. 그래, 고맙구나. 그럼 이제 우리 정말 사돈을 맺게 생겼네.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사돈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이, 당연히 사돈이라고 해야죠. 사돈. 아유, 참, 선생님도. 알겠습니다, 사돈. 친정아버지와 어머님의 특별한 인연 덕분에 결국 저희 두 사람은 씩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절 아껴주세요. 제가 가끔 왜 저를 반대했냐고 물으면 시어머니는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떼십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와 시어머니 두 분은 정말 각별한 사돈 사이가 되었죠. 대한민국에 또 이런 사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의 인연 덕택에 양가 집안끼리 자주 얼굴을 보며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곡절 끝에 저희 두 사람은 부부가 됐고 애를 셋이나 낳고 잘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복덩이라고 부르시는데요. 옛날 일을 생각하면 실웃음이 나오지만 그저 모른 척하고 있네요. 만약 이 사연이 소개가 된다면 시어머니가 발끈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남기고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인연을 맺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요. 전 지금의 어머니가 너무 좋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지금이 참 행복합니다. 우리 과거는 다 잊고 현실에만 충실히 살자고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